어디까지 하려고 계속.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들고 갈게. 열이 너무 나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 더워도 어쩜 이렇게 열이 나? 내 몸에서도 열이 나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더 폭발적이네요. 자, 우리 여러분 내년에 목표 하시는 거 다 있으세요? 네.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내년에 내가 전 제품을 쓰겠다 이것도 목표예요. 그리고 내가 내년에 우리 남편을 데리고 여기를 반드시 내가 모시고 오겠다 이것도 목표고요. 또 내가 살을 25kg을 내가 빼버리겠어 이것 또한 목표인 거예요. 뭐든지 목표를 만든다면 그 목표를 이뤄내는 게 또 우리의 전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되면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다이아몬드가 돼서 그렇게 안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박인자 사장님이. 왜 그런가 봤더니 수석을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안달이 난 거죠. 근데도 수석 갈 때 목표를 갖고 하니까 저렇게 예뻐지시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시죠 사장님? 네. 수석 되면 행복할 것 같지? 네. 딱 3일. 그 다음부터는 나 더블도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또 다시 이제 많이 수석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또 그럴 거야. 막 수석이 되어서 예쁘다고 막 게스트도 다니고 여기서 강의하고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박인자 선생님 수석 되더니 목이 힘들어가는 것 좀 봐. 막 이러고 희한하다. 핀이 바뀌었을 뿐인데 똑같은 목인데 그 목에 힘이 들어간다고. 난 똑같은 수석인데 그죠? 똑같은 쪽인데 나한테 인사 안 해. 수업 듣더니 인사를 안 받아줘. 또 이런다? 웃기지?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인사했는데 수업 되면 이렇게 인사해야 되고요. 네. 그것도 옛날에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짧게 했다면 이제 수업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래야 돼요. 왜 난 안 쳐다봐? 왜 난 안 쳐다봐? 이렇게 연예인들이 요즘에 그 유명한 그 블랙핑크의 리사? 너무 예뻐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리사한테 누가 인터뷰를 했대요. 일주일 동안 휴가가 주어지면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더라? 핸드폰을 바다에 던지고 바닷속으로 자기도 들어가고 싶다 그랬대요. 얼마나 바쁘면 쉬고 싶은 거죠, 그죠? 행복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쉬고 싶고 떠나고 싶고 내가 뭔가 여러분이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도 내가 행복해 하려고 하는 뭔가 목표가 있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 행복한 거지 실은 이루고 나면 덜 행복한 것 같아요. 저도 트리플이 돼서 너무 행복하고 부러워 보이죠? 네. 근데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거든. 요번에 이제 어디 가지? 요번에 우리 여행 어디 가지? 호주 다이아몬드 호주래. 근데 내가 수영복이 내가 요즘에 배가 좀 나와가지고 45를 했는데도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들어가는 게 한계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영복 그걸 입고 싶어서 명품 수영복을 하나 옛날 사면 그걸 아직도 못 입고 있거든요. 4년째 코로나 때문에 2년 못 입었지.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배가 좀 더 나왔어. 그러니까 막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 예쁜 수영복을 못 입으니까 막 짜증도 나고 화가 나고 막 기분이 안 좋아. 그 트리플이나 돼가지고 왜 그런 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냐고. 그쵸? 너무 웃기지? 배부른 소리잖아요. 근데 왠지 알아요? 나는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정도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기분 안 좋을 자격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되잖아. 그 정도 해도 되잖아. 그런데 이런 저도 다음 핀이 FC거든요. FC를 목표하니까 계속 가슴이 떨리고 그따위 수영복 같은데 고민할 경황이 없어 요즘에. 그 자질구레한 그 말도 안 되는 그 옆 사람이 나보다 더 예쁜 것 때문에 옛날에는 막 힘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옆 사람이 이쁜지 안 이쁜지 그 가치관도 흔들려요. 내가 목표가 뚜렷해지면 배우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르고 그래서 뭐예요? 45days밖에 먹을 게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실은 45days가 목표를 갖고 뛰는 사람들은 아주 딱 맞는 식단인 거죠. 그죠? 안 그래도 신경 쓸 게 많은데 어디 양념까지 내 몸에 들어가서 나를 신경 쓰겠냐고. 양념은 깔끔하고 아주 정갈하고 아주 클리어한 그러한 식재료가 내 몸에 들어가서 내 세포를 아주 투명하게
아주 투명하게 만들고 나는 온 정신과 에너지, 영혼을 오로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라이프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저도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단백질 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3판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게 한 거냐 그러는데 지금 진짜 많이 빠졌어요. 코로나 때 제가 옛날 7788을 넘어져가지고 6677이었는데 다시 7788 돌아갔거든요. 근데 진짜 요즘에 여러분 제가 이거 오늘 옷이 스타일이 이래서 패션이라 이런 거지 이게 패션이라 이거 지금 하도 살이 빠져 줄줄줄 흐르잖아요. 바지가 이뻐요. 그래서 이것도 못 입어 이제 다음 달 되면. 이것도 마지막인 것 같아. 이거 입을 수가 없어 너무 커서 이제 제가 다이아몬드 수덕 더블까지 해외 다니면서 사놓은 드레스 원피스가 엄청 많겠죠. 그죠? 네. 근데 그걸 못 입고 장에 넣어놓고 기다리다가 이제 냄새 나서 누구 준 것도 있고 버린 것도 있는데 남은 걸 지금 제가 입을 판이에요. 저희 45 때문에. 정말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였는데 이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우리 업라인이신 왕니카 회사님께서 하라. 제가 급기 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번 대만을 갔는데 제 배를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왜 안 해? 그런 말씀만 내가 있어요. 하라는 건 저한테 하라는 게 아니고 니네 그룹 전체에 빨리 품을 일으켜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해봐야 그죠? 제가 해봐야 여러분한테 하자 말씀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만 갔다 오자마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 좋아서 그때 완벽하게 하지 못했어도 정말 너무 좋아서 여러분께 제안한 거예요. 목표를 아무리 좋은 것도 옆 사람이 아무리 해도 좋다 그런 대단하신 왕니카 사장님이 한번 해보는 거 어때 그렇게 몇 년을 얘기하셨어도 네 하겠습니다 곧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기로 결정을 하는 순간에는 이게 너무 쉬워 보이는 거죠. 할까 말까 해야 되는데 할 때는 복잡해도 이렇게 복잡한 게 없어 보이는데 막상 나는 할 거야 라고 마음 먹으니까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밥 먹는 거 웬만한 밥상 차려 먹는 것보다 시간, 돈, 설거지거리도 없고 하수구도 기분 좋아해. 더러운 게 안 내려오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피부 속이 너무나 맑아진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옆 사람들도 점점 더 건강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표를 갖기 전까지는 매사 내가 막연하고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이 목표라는 것을 결정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주 심플해지고 세상이 맑아지고 그리고 초점이 생기기 때문에 주변 소리가 잡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가 그냥 아무 목표가 없으면 지나가다가 음악 소리, 강아지 소리, 개 소리, 새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런데 목표를 갖고 가면 내가 목표를 향한 저 초점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지졌는지 카톡방에 있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분명히 스폰서가 뭐라고 하는데 들리지도 않았고 그죠? 정신을 차려 너 왜 내 말 안 듣나? 이런 말을 수시로 들으면서 살게 돼요. 나는 분명히 귀를 열고 있는데 안 들리는 거지. 그죠? 우리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사랑에 빠졌을 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고요? 자, 사랑에 이제 수시로 빠지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45 데이즈 사랑에 빠졌잖아, 우리 그죠? 네, 그 다음엔 이제 여러분 목표에 빠지실 겁니다. 내년 회계년도에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는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그리고 또 사업을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되신 분들은 내년 회계년도에 우리 플래티늄 정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어요. 플래티늄 정도. 근데 조금 더 욕심을 내는 거지. 조금 더. 하고 욕심을 더 내보는 거지. 하고 그냥 한번 해볼까요? 그냥 해볼래 하면은 무조건 PT는 가는데 해보겠어 하고 하고 막 하고 욕심을 내보면 파운더스 PT까지 하고 뿌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지. 파운더스 PT 뿌꼬 그러면 수입으로도 대기업 한 과장 정도 수입이 되면 그리고 뿌꼬까지 가족여행을 한국 아메에서 무료로 보내주거든요. 거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목표를 지금 가지면 가능해요. 근데 한 3개월이나 4개월 뒤에 이 목표를 가지면 너무 급해요. 지금 목표를 결정하는 거는 가능하다. 오늘이 6월 15일.
16일. 오늘 결정하시면 6월이 이제 14일 남았죠? 7월 남았고 8월 남았죠? 그리고 9월 달부터 출발인데 9월 달부터 SP를 쭉 해도 되는데 혹시 하시다가 SP를 한두 번 놓칠 수도 있잖아요. 1년 내내 해야 되는데. 근데 혹시 한두 번 놓치면 나머지 SP 할 때 1000만보다 조금 더 많이 1500만 PB, 뭐 1400만 PB 이렇게 하시면 파운더스 PT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행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내 목표치 대강 정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전략 제가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2년 만에 다이아몬드 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전략 2가지가 있어요. 기분 좋으면 3가지 말씀드릴게요. 예뻐요. 네, 고마워요. 기분 좋은데 3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 모든 행동, 목표를 향한 내 행동을 수치화하라. 목표를 향한 나의 행동을 수치화하라. 자, 거기에 나오죠. 행동, 수치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사장님 내년에 목표 어떻게 이루실 거예요? 그럼 저 홈미팅을 열심히 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홈미팅을 열심히 할 거예요. 홈미팅을 많이 들릴 거예요. 사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쇼도 플랜을 많이 할 거예요. 쇼도 플랜을 열심히 할 거예요. 거기 수치가 하나도 없어. 그쵸? 그러면 쇼도 플랜을 얼마나? 자, 그럼 제가 계산하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내년에 제가 3레그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에메랄드 목표를 다 바뀌실 거예요. 그리고 에메랄드 도전하신 분은 다이아몬드로 자꾸 바뀌실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수치화하라. 저 같은 경우에는 자, 내년에 에메랄드를 목표한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3레그, 제가 칠판이 없어서 그냥 손으로 할게요. 3레그 있나? 근데 이게 나. 그냥 들으면서 적어봐봐요. 아주 심플해. 3레그가 내년에 Q6를 가면 돼요. 그건 이해하죠? 이해되셨어요? 자, Q6. 자, 그럼 3레그가 Q6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Q6라는 거는 1000만을 6번 하는 거죠. 내년 회계년도 안 해요. 내년 회계년도라는 거죠.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그러니까 1년이죠. 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 동안 3레그가 Q6를 하는 게 에메랄드예요. 에메랄드 핀이에요. 물론 파운더스 에메랄드 하면 우리 크루즈까지 갈 수 있지만 이제 그 목표를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 제외하고 지금 막 시작하신 분들 혹은 SP 정도 하시는 분들, 뭐 BB 정도 하시는 분들도 내년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런 에메랄드 목표를 세운다면 이렇게 세우죠. 자, 3레그를 6번을 큐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 큐를 언제 할까? 이걸 정하는 거예요. 다 수치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님께 아마 상의를 하시면 내년에 한 12월 정도에 큐를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실 거예요. 12월 정도 하시면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개월 동안 6번씩 하는 거니까 3개월의 여유가 있잖아요. 조금 숨통이 튀죠. 그래서 12월, 아무리 못해도 12월에 큐를 6개를 보낸다. 자, 그럼 지금부터 12월에 큐를 3개 보내려면 지금이 6월이잖아요. 자,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개월 남았어요. 맞죠? 7개월 동안에 3레그 큐를 보낸다가 이제 목표인 거예요. 자, 그럼 큐만 그냥 보내면 되나? 내가 그 사람을 큐만 보내면 되나? 한 번 큐하고 그 다음 달에는 못 가면 안 되니까 큐를 하고 다음 달에도 큐하고 그 다음 달에도 큐할 수 있을 만한 네트워크가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의 노하우는 한 레그에 적어도 미팅에 나오시는 분들이 미팅에 나와서 정규 미팅의 세팅,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 화요일 대구 미팅에 세팅하고 또 토요일 부산 빅드림 미팅에 세팅하고 이 정도, 그죠? 이 정도 2번, 근데 홈 미팅 내가 주관하는 이 정도 한 3번 미팅을 내가 참석하거나 주관하거나 세팅해서 무조건 가는 일주일에 3일 정도 미팅에 세팅되는 사람을 우리는 주로 리더라고 하는데요. 그런 리더를 한 대가 몇 명? 깃발 몇 명? 깃발 4개, 한 4개. 요게 이제 제가 계속 SP가 굴러가는 그런 가장 기본 단위라고 보는 거예요. 즉 4명의 사업자가 정규 미팅에 지속적으로 오게 되면 Q는 자동적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수치화한 거예요. 4명의 리더. 4명의 적극적인 리더를 만들어서 이분들을 모시고 큐를 가야 되는 거죠. 자, 나왔죠? 그러면 총 몇 명의 리더가 나오는 거예요? 12명. 4, 3? 그렇지. 여러분 굉장히 스마트하네요. 여섯. 대구팀 다르네. 다섯. 서울은 막 계산해야 돼. 막 이러고 계산하면 역시 달라. 대구에 요즘에 학벌이 높다고 하더라고. 계속 애들이 막 그 뭐죠? 우리 엄마들 애들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계속 높아지고 있대요. 자, 우리 엄마들도 같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12명의 리더잖아요. 12명의 리더를 나오게 하려면 지금부터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12월에 12명의 리더들이 전부 BB 정도 한다고 가정할게요. 그죠? BB 이렇게 BB 정도 15%가 BB인데 아주 미니멈 12%만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한 리그에 4명이 각각 소비자 클럽을 운영하는 소비자 모으기 한다는 거.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내가 소비자 모으기 하는데 질문 드릴게요. 질문. 자, 오늘 시작했어. 내가 소비자 모기에서 내가 한 30-40명의 소비자를 치약도 갖다 전달하고 AP도 와서 구경시키고 또 데모도 가르쳐주고 해서 엄마도 언니도 쓰게 해서 우리 한번 통장에 30-40만 원 만들어 볼까?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 친구가 아니지 여기가 내가 본인이 30-40만 원 한번 만들어 보는 거 그게 12%거든요. 그러면은 한 40명 정도가 적극적으로 쓰게 SOP를 걸든지 디토를 설명해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소득 만드는 게 BB예요. 그러면 12%가 BB. 그럼 우리 간단하게 12%만 해볼게요. 12%가 240만 BB예요. 240만 BB. 자, 그럼 자기는 240만 BB를 사업을 결정했어. 내가 결정한 다음에 얼마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40만 BB. 즉 30명이 사부작 제품을 좀 와서 AP 가서 물건을 사고 이 정도 그 정도 쓰는 사람 30명 모으기. 3개월? 좋아요. 3개월. 사장님은 내가 시작했어. 한번 해봐야지. 맘먹고 스폰서가 이렇게 도와주면 몇 개월 만에? 아니 며칠 만에? 마음 먹으면 한 달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마음 먹으면 한 달만 해도 되지. 마음 먹으면 사장님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후회되죠? 3개월이라고 한 거. 잘못 얘기한 것 같지? 아니야? 사장님 얼마 만에 걸릴 것 같습니까? 한 12% 하는데 내가 마음 먹었다. 마음만 먹으면 12% 2달 정도. 2달 정도? 예, 예. 그러면은 한 달에서 3달 사이 되겠다. 그죠? 한 달에 3달. 자, 그러면 이 칠판이 필요할 것 같아. 선생님 안 되겠어. 너무 재밌다 여기. 나 진짜 막 흥분된다. 마음 먹으면 네, 하루만 얘기하면서. 더 시청하고. 써드죠. 얘도 써드죠. 내죠. 이거 감사합니다. 마음 먹으면 뭐 쓸까요? 자,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나 근데 몇 시까지 하면 되지? 가만히 생각하 하루면 되겠네. 쓸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써도 돼요. 자,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요. 지금 여기가 12월까지 우리 가기로 했잖아요. 그죠? 12월에 자, 그래서 거꾸로 올라오는 것은 이렇게 세워요. 10월, 9월, 여러분이 오늘 잠 다 잤다. 10월, 6월, 5월, 4월, 3월, 2월, 1월. 아닌데. 우리 여기 아니에요, 지금? 예. 잠깐만요. 다시. 죄송해요. 12월이 여기로 와야 돼. 12월, 11월, 19, 8, 7, 6 여기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있어요. 여기. 내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A팀, B팀, C팀이 지금 현재 소비자 클럽이 있죠. 그 다음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이면 회계연도가 끝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9월, 10월, 11월, 12월, 1, 2, 3, 4, 5, 6, 7, 8 이게 두 번째 회계연도예요. 자, 여기서 이제 회계연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회계연도가.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12월에 카운트를 간다 그랬어. 내가 A팀이 Q, B팀이 Q, C팀이 Q 하게 한다 그랬죠. 근데 아까 사장님 뭐라 그랬어요? 나 혼자 30명 모으는 거 한 달에서 3개월 걸린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 있는 4명이 여기 q 안에 내가 깃발 몇 개 꽂으라 그랬죠? 4개. 그래서 q 안에 들여다보면 하나, 둘, 셋, 4명의 주자가 있어요. 이분들이 대구에서 홈미팅하는 사람, 창원에서 홈미팅하는 사람, 요분은 또 경기도에서 홈미팅하는 사람, 요분은 저기서 기장에서 홈미팅하시는 분 이렇게 다른데 이분들이 홈미팅을 하시면서 내가 12% 이렇게 가시는 분들일 수도 있죠. 비비도 가는 분, 비비 그 이상 갈 수도 있고 여기 이상은 다 가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근데 요 안에 모여 있는데 요분이 12% 되려면 아까 시작하고 3개월 걸린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일 늦어요. 그럼 12% 4명이 있으면 가는데 이게 4명을 잡은 이유는 4명이 각각 나와야 혹시 가다가 이분이 남편이 나가지 말래 이래도 이분이 15% 하면서 Q가 또 갈 수 있거든. 그죠? 우리 애기가 지금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 있어 2달을 못 움직여 이래도 나머지 분들을 또 15% 후원하고 18% 후원하면서 내가 Q를 유지하는데 무리가 없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 정도 돼야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무조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요분이 쭉 해가지고 Q 했고 Q1, Q2, Q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가다 보면 여기에 플래티늄 언젠가 되겠죠. 이렇게 한 퐁당 한 번 할 수도 있고 퐁당 안 하고 쭉 간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월달에 PT가 나와요. 5월달에 PT가 돼요 다. Q 퐁당 안 하면. 근데 퐁당 해서 만약에 7월달에 PT가 된다면 7월달에 여러분은 이제 에머랄드가 되시는 거예요. 마지막 Q 하신 분이 이제 PT가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Q 한 분이 이제 마지막 Q 하신 분이 PT가 되는 달 여러분 에머랄드 가시는 거예요. 자, 거꾸로 가. 이래서 이제 7월달에 에머랄드 가시는 건데 거꾸로 다시 가보면 이분이 12% 했다는 것은 몇 개월이 필요했어요, 아까? 3개월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 둘, 3개월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요분은 10월에 나왔다고 칠게. 10월에 나 한번 해볼게라고 결정했어. 그죠? 결정한 사람이에요. 여기 한 사람이 결정을 했어. 근데 요 사람도 10월에 결정하면 좋은데 우리가 총 몇 명? 4명. 12명을 한 달에 다 결정시키는 게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수치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한 달에 몇 명 결정시킬 수 있어요? 한 달에 몇 명 결정시킬까 우리? 계산해봐요. 12명을 결정시켜야 되니까 몇 개월 남았어요? 딱 답이 나오죠? 6월 빼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3개월 만에 간다 치고 4개월 남았잖아요. 그죠? 6월 빼면 하나, 둘, 셋, 4개월 만에 결정을 누군가가 해야 적어도 12월에 12%는 하겠다는 거지. 3명. 그죠? 그러면 한 달에 몇 명씩 하면 되지? 3명. 그렇지. 3명 하면 되지. 그래서 7월에 3명. 이게 수치화하는 거죠. 7월에 3명, 8월에 3명, 9월에 3명, 10월에 3명을 결정시키면 그분들이 알아서 12월 안에 12%를 어떤 사람은 빠른 사람은 3개월 만에 어떤 사람은 몇 개월 만에 갈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월 만에 12% 간다.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 하나가 있어요. 딱 보면 만약 이 12명이 6월에 다 결정한다면 6월에 다 결정한다면 파운더스 에메랄드. 내년 회계년도에 파운더스. 파운더스 에메랄드에서 크루즈를 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사업은요. 타이밍. 여러분들이 모르는 비밀. 제가 2년 만에 다협력한 이유. 타이밍. 자, 두 번째 노하우. 자, 다 수치화하는 것 참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수치화하는 건데 두 번째 노하우는 이제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이란 말보다는 시간 관리, 시간 경영. 시간 경영 굉장히 중요해요. 타임이란 말 빼세요. 시간 경영이란 말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시간 경영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만나서 그분한테 데모 보여주고 어차피 미팅에 초대할 거
이렇게 늘어뜨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 사업의 노하우예요. 몰아서 해야 돼요. 6월에 애를 다 낳으라고. 왜 애를 한 달에 3명씩 계속 평생 낳고 있냐고.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돼. 어차피 낳을 거잖아요. MR을 다음에 가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애를 할 거 다 하면서 한 달에 1명, 2달에 1명 그렇게 낳냐고. 그러니까 어때요? 평생 힘든 거지. 확 뭐라고 낳고 나처럼 놀아. 평생 여행 다니면서 놀라고. 아 제가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시간 경영을 잘해서 그래요. 진짜 아메이는 타이밍이에요. 시간 경영이에요. 아니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2년 8개월 동안 시간 경영을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베이비가 첫째가 9개월에 시작했는데 눈 뜨고 일어나는 거 자장자장해서 재우는 걸 한 번도 못 해봤어요. 2년 반 동안. 그냥 일어나기 전에 나가고 서글픈 눈으로 보실 거 없어요. 우리 딸은 고맙다 그래 나한테. 미안해 그러는데 엄마는 어차피 기억 안 나. 엄마 너무 고마워. 엄마 때문에 여행 갔잖아. 그러면 엄마가 너 운동회 못 가지고 너 잠자는 거 못해. 저또 못 물리고 나한테 기억 안 나니? 그러면 엄마 하나도 기억 안 나. 너무 잘했어 엄마. 이래요. 그 애한테 슬퍼할 필요 없어요. 애기들이 엄마가 안 나가면 너 고마울 것 같죠? 걔네들이 커서 뭐라는데 엄마 남들은 다 해외여행 보내는데 우리는 못 가? 엄마 남들은 다 유학 보내는데 엄마 나는 왜 안 돼? 이런 말 들으면은 나 너 집에서 젖 먹이고 있었고 나 너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보고 있어서 그래. 너 자는 거 잠재워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했던 시간 경유 중에 그거죠. 그리고 아침에 7시에 나는 아침에 6시에 눈이 떠지는데 7시에 만날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보통 이제 리더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사장님 미팅을 4개 하루에 7개씩 잡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7개씩은 안 잡아요. 안 잡아도 되지 않나? 나는? 네. 그지? 너는 안 하면 난 시키니 그러시는데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난 안 해도 되죠? 근데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다음에 갈 때까지 해야 되거든? 근데 하루에 7개를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더 했어요 옛날에는. 다음에 갈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다들 뭐라고 하시냐면 7개를 잡을 수가 없대. 왜? 그랬더니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대. 어머, 인구가 30억인데 만날 사람이 없대. 그래서 왜 만날 사람이 없어요? 만나주질 않는데. 어머, 그분들이 미쳤어요. 나를 만나주게? 안 만나줘요. 저를 왜 만나줘요? 제가 보러 가는 거지 저를 만나주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수치화한다잖아요. 하루에 내가 7명을 만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만나러 가는 거지 나를 만나주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만나주기 때문에 가는 게 무슨 뜻이세요? 내가 7명을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지는 사람한테 가는 거지. 됐죠? 만나지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만나질 수 있는 분한테 약속을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일을 했거든요. 제가 나이가 29살에서 28개, 30개 다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쳐들어갈 수는 없죠. 직장에. 저도 대학 강의하다가 대학 강의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강의를 하고 있거나 교수님이시거나 이렇기 때문에 학기 중에 못 만나요. 근데 내가 학교에 강의하러 가면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방학이 딱 되면 진짜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만날 사람. 근데 저는 무조건 하루 7명을 만나야 돼. 내가 만난 수치에 비하. 그래서 7명을 만나야 되는데 다 직장 가 있거나 어디 매워 있거나 그래서 못 만나니까 아침에 7시에 난 7시에 충분히 만날 수 있거든요. 7시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지. 난 7시에 시간이 남았어. 만나야 돼. 7시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 그런 식으로 저 사람이 몇 시에 시간 되는지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시간이 되는데 내가 시간이 안 되면 나는 안 만나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되지 이 사람이 일어나는 언제지 이 사람이 시간이 언제는 새벽에 되고 밤에 되고 낮에 되고 밤에 되고 이러면 이 사람에게 시간을 맞추면 내가 정기적으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죠? 죄송해요. 자꾸 지적해서 죄송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웃고 있어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계속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내 스케줄이 확보가 안 돼요. 누가 계속 만나야 되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계속 취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은 제가 제 스케줄 안에 안 넣는 거죠. 그런데 조금 부족해. 저 사람이 사업 할 수 있을까나 싶은 분 있잖아요. 너무 바쁜 사람, 너무 애가 많은 사람, 또 너무 아는 사람이 너무 없다고 하는 사람, 이런 분들 절대 그분도 자기도 사업을 못하겠다는 사람, 하지만 되면 좋아, 하지만 나 절대 정말 못하겠어, 이런 분도 다 명단에 넣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10분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다 리스트에 넣어서 시간 경영을 하는 거죠. 아침 하루에 7병을 만나야 되니까 정기적으로 나는 시간이 7시에 되니까 7시에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7시밖에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밤 11시, 12시에 만날 수 없을 것 같죠? 밤 12시여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너무 고마워해요 또. 그때 제가 만난 사람 파리바게트 사장님인데 11시에 문을 닫고 파리바게트 사장님이 항상 저 분당 살 때 그 분당의 그 서현역에서 이제 퇴근하신 분이 막 술 먹고 막 오고 막 끝나면 오잖아요. 이제 마지막 지하철 타고 쫙 사람이 나오면 거기서 그 사장님이 빵을 들고 떨입니다 가져가세요 무조건 뭐 2,000원이나 이렇게 파세요. 사장님이 파리바게트 사장님이 직원 다 보내고 그 빵을 팔아야 되니까. 그럼 거기 환해요. 새벽 밤 11시 반인데도. 그럼 11시 반까지 그 빵을 사장님이 나와서 팔고 집에 이제 문을 닫는 시간이 12시인 거예요. 근데 당신께서 이거를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거냐는 거지. 퇴직하고 이걸 하는데 내가 3년 이상 못할 것 같다. 그런데 아메 사업 설명을 딱 들으니까 나 그럼 12시에도 내가 12시밖에 시간이 안 나는데 나 공부할 수 있냐? 해야 된다 그랬어요. 12시에 가서 항상 1시간, 새벽 1시까지 하다 보면 새벽 2시까지 그 파리바게트 불을 확 다 문 닫고 있는데 너무 멋있죠? 그렇게라도 하면 뎁스가 내려가는 거예요. 결국 파리바게트 사장님을 통해서 내가 생각나는 조카가 있다. 조카 제가 만나드릴게요. 나 바빠서 못하. 제가 만나드릴게요. 조카 직장으로 가는 거죠. 결국은 뎁스에서 사업가가 나오게 되고 그 사업가를 통해서 또 다이아몬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시작은 파리바게트 밤 12시였지만 시간 경영을 통해서 내가 무조건 수치화하는 거예요. 하루에 7명의 홈미팅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7개의 홈미팅을 만들겠다. 7명을 만들겠다. 그리고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 준비팅 하는데 제가 수치화를 쉽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아침 7시에 기상이 아니라 7시에 책상에 앉아서 7명에게 아침 문자 SNS 보내고 7명에게 문자를 보내고 7개의 1대1 미팅, 홈미팅을 오늘 소화해내고 다 마친 다음에 오늘 하루 7명에게 감사 문자를 보내고 추첨한다. 이게 목표라면 수치화를 아주 잘하신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몇 명에게 무엇을, 몇 명에게 몇 시에 몇 개를, 이런 식으로 수치화해서 모든 목표를 잡는 거예요. 내가 큰 목표를 잡은 다음에 이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규칙이죠. 나에게 습관을 만들어내고 원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만들었던 그 수치 목표 중에 가장 지금도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다이아몬드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때 플래티넘이었는데 다이아몬드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내년에는 꼭 가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영감이 탁 생겼어요. 강의를 듣다가 7명이 필요하대요. 7명. 그래서 모든 미팅에 내가 7명의 리더를 앉히겠어. 즉 레그 7명이 아니라 레그가 있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레그를 앉히면 6레그 중에서 무조건 다이아몬드 가는 리더가 나오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6레그를 내가 초대하겠어! 라고 마음먹은 뒤로부터 모든 미팅에 6레그를 초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죠. 그때 내가 3레그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3레그는 다 미팅에 와. 오는데 이 3레그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소비자 만들고, 이게 소비자 만들고 또 소개받고,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트 사장님을 통해서 조카도 소개받고 막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다 보면은, 제가 원칙 정한 게 뭐냐면, 대구로 말하면 화요일, 서울로 말하면 월요일, 메인 미팅이죠? 네, 부산으로 말하면, 언제지? 월요일?
토요일 이렇게 원칙 있잖아. 그 원칙에 무조건 6내가 안 친다. 그리고 OSR 세미나 무조건 6내가 안 친다. 이게 내 목표였어요. 그때 다른 거 몰라도 너무 바빠가지고 이것만은 하자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 여기 안 오니까 제가 이번 OSR에는 이분이 오시겠대요. 와, 진짜 좋아. 근데 제가 이분한테 모시러 간다 그랬거든. 모시러 간다 이분한테. 근데 둘은 제가 태운 게 여기 너무 멀리 있었어요. 일산에 있었어.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분 두 분 내 모시고 가는데. 근데 여기 이분 모시고 이렇게 하면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저 지방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약속을 했어. 내가 모시러 갈게 해놓고 살짝 제가 그래도 좀 양해를 구하기 좋은 성격이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 둘한테 제가 모시고 갔는데 이분은 꼭 온다고 했거든요. 제가 이제 약속을 했거든. 그 예전 같으면은 내가 못 데려가야 언니 요번에 안 되겠어 이럴 만한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언니 내가 아침 10시까지 언니 저기 1층에서 기다릴게요. 내려오세요. 그랬어요. 내려왔는데 혜련아 어딨어? 언니 제가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겨서 다른 분들랑 먼저 출발해서 언니 집 앞으로 택시 기사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택시 그때 옛날에 예약제가 됐어요. 지금도 되지만 예약제가 돼서 택시 이모님한테 여성이 하는 택시를 하나 알아내가지고 여성이 하는 택시를 불러서 이분한테 아침 10시까지 이 집 앞에 가서 누구를 모시고 와주세요 해가지고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한 5만 원이면 6만 원 썼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그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었고 내 스스로 6내가를 안 치는 약속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근데 어느 날은 또 이분이 못 온다는 거야. 근데 이분 밑에 저 밑에 가족을 4개를 붙여놨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못 온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달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내 동생이 재수생이었거든요. 재수생인데 이제 재수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옛날에 시간당 1,500원 그 당시 시간당 1,500원, 1,300원 했어요. 아르바이트비가. 내가 10,000원 줄게 오라 그랬어요. 시간당 10,000원이 아니라 미팅에 3시간 앉아있으면 내가 10,000원 줄게 그랬더니 언니 내 친구랑 같이 가면 안 돼 그러더라고. 그래 2만 원 줄게 둘이 와 이래가지고 2명이 와서 앉아있었어요. 여러분 2만 원 주고 아르바이트 쓰고 제 입장에서 6내그 미팅에 세팅한다. 그 나와의 수치 약속을 지킨 거예요. 이렇게라도 무조건 나는 7명을 안 치겠다. 항상 이런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채우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목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장님 만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갈 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초대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관점을 좀 바꾸시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올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못 찾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시간에 올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임이에요. 내 친구가 못 온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시간에 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시간에 되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뭐까지 가냐면 시간 경영이 있죠. 세 번째 공간 경영이 있어요. 지역 경영. 이건 지역이라고 말하거든요. 지역 경영. 세 번째. 그래서 저는 대구, 부산, 광주 찍고 다양도 가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잘한 건 뭐냐면 지금도 지역에 있는 리더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있는 대구에 저는 오늘 적어볼게요. 자, 대구. 제가 대구 팀 말고 서울 팀에서 대구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서울에서 저랑 사업하시는 분 중에 대구로 오신 분. 자, 지금 저 보고 계시죠? 자, 지금 여기에 저에게 몇 내그가 있나 볼게요. 여기 미팅에. 서울에서 우리 사장님 권지현 사장님 내그잖아요. 그죠? 네, 팀 한 분 오셨고 또 조금는 사장님 팀 저한테 한 다른 내그거든요. 우나 사장님 팀 다른 내그죠. 그 다음에 방수 사장님 팀 다른 내그죠. 그 다음에 안동 팀 다른 내그죠. 마지막으로 김병수 사장님 내그죠. 저한테 여기 6내그가 있어요. 지역 경영 너무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몇 내그가 있어요. 혼자 파이팅! 파이팅! 할 수 있어. 이렇게 돼.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자, 이런 거예요. 저 여기 올 때 한 내그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김병삼 한 내그가 저한테. 이게 이제 제가 3번, 4번, 5번 오면서 벌써 그냥 안 오지 나도. 시간 경영해야 되고 지역 경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하러 여기 이렇게 출동하는데 한 레그밖에 안 되냐고. 저는 여기 대구에 있는 저희 퍼스널을 만들려고요. 수없이 컨택하는데요. 다 바람 맞고 또 연락 안 되고 이제 전략도 안 받아 이제. 트리플도 항상 바람 맞고 무시당하고 카톡 씹히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 그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러잖아요. 저는 오죽하겠어? 하도 겪어서 익숙해. 근데 그걸 계속해서 될 때까지 되는 사람을 급기한 우리 오면서 이혼사님하고 나 여기 12레그 어차피 올 바에 12레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한 달 지내. 그럼 나 12레그 만들 자신 있어. 콜드컨에 가면서 카페 사장님 사귀고 두부 사장님 사귀고 콩나물 사장님 사귀고 해가지고요. 대수 쫙 해가지고 여기서 12레그 만들 자신 있어.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싹쓸이 하면 어떻게 사업하려고. 그죠?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역도. 그래서 여러분 여기 리더분들 내려오실 때 한 레그 보고 내려오지 마시고 하루 날 잡아서 콜드 컨택 하세요. 해서 2레그, 3레그로 하나세요. 어차피 내려오는 길에. 그리고 이 사람이 열심히 하면 내가 오고 열심히 안 하면 내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안 돼요. 이 사람이 하든 안 하든 내가 여기 거점을 잡고 온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서 이 거점에서 반드시 내가 새 레그를 만들어 버리겠어! 이런 마음으로 오면 그게 목표예요. 목표의식. 그렇게 되면 그냥 빈둥 안 내려오죠. 만들어 버리겠어! 어차피 내려오는데 시간경. 이렇게 좋은 환경에 내가 새 레그를 안 쳐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이, 그죠? 그러면 전날이나 그 전날, 그 전전날에 악착같이 무슨 일 있어도 다 휴가 내고 쇼도플랜, 아초대, 쇼도플랜, 아초대, 쇼도플랜, 아초대 해가지고 무조건 3명이 택시 내 차에 탁 태워가지고 모시고 오겠죠. 근데 그런 결정을 세력을 안 치겠어라는 결정을 안 하면 맞죠? 오늘 미팅이네? 가야지. 그러고 막 왔겠지. 목표가 있는 분과 아닌 분은 하루 시간 경영이 달라요. 그 하루 시간을 아까 말씀드렸죠. 비밀. 이게 뭐라고요? 여기에 여러분이 세레그 모시고 늘 미팅에 세레그 같이 앉아있으면 멤버라도 그냥 가는 거고요. 6레그 계속 앉아있으면 타협을 가시는 거예요. 모든 미팅 중에서 다 집중하기 어려우시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미팅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가장 중요한 미팅, 스폰서와 상의하세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에너지 있고 가장 임팩트 미팅이 있어요. 거기에 무조건 세레그를 만들겠어. 앉혀놓겠어. 난 무조건 6레그 앉혀놓겠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그 미팅 있기 전 일주일 동안 그냥 비상. 계속 다 만나고 쑤시고 다녀야 되는 거죠. 언니 그때 시간 돼? 왜? 이거 묻지 마. 시간 돼? 같이 갈 수 있어? 나랑 가자. 모시고 이렇게 밥 사줄게. 커피 사줄게. 막 꼬시죠.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되는 분을 찾는 거지 친한 친구 보고 가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친구가 시간 안 되면 내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주도해야 되는 건데. 내가 주도할 수 있는 변수를 작동시켜야 되는 거죠.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의 방식을 선택하는 거죠. 그 상대방이 기분 나빠서 안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여서 가능한 변수를 찾아서 그 방향으로 모두 목표 설정을 하는 거예요. 목표 설정하실 때 수치화하고 모든 걸 내가 주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치화하는 거죠. 저 친구가 되면 미팅 간다. 이게 아니라 미팅에 올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예요. 그리고 몇 명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이러면 안 되고 언제까지? 3월까지, 3월 1일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치화합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에메랄드 도전하시는 분은 12월에 Q 에메랄드 가실 수 있으려면 내가 적어도 4명의 주자를 후원하겠다. 그러면 3개월 전에 적어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4명이 나와야 되니까 지금 6월달이죠. 6월, 7월, 8월, 9월, 10월 중에 3명씩 결정시키려면 자 준비합니다. 한 명 결정하는데 자, 한 명을 결정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몇 명을 후원하면 그 중에 한 명이 나올까요? 박이자 사장님 경험 많으시니까 몇 명을 쭉 팔로우하고 미팅하고 쇼도 플랜 하면 그 중에 한 명이 그래 나 한번 해볼게 라는 답이 나와요. 몇 명을 쇼도 플랜하고 미팅에 한두 번 초대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나오면 그 중에서 나 한번 해볼게 라는 결정한 사람이 한 명 나올까요? 5명? 좋아요. 쇼도 플랜하고 미팅에 한두 번 나오는 사람 5명이 되면
그 중에 4명은 삐리리 삐리리리리리 하고 사라지고 한 명만 남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5명 정도. 근데 쇼도 플랜을 컨택이나 쇼도 플랜을 한 10명 정도 하면 그 중에 5명이 미팅 와요. 5명이 미팅 오고 그 중에서 1명이 결정하는 거예요. 4명은 기다리거나 보류하거나 시간이 걸리는 분. 근데 바로 나오게 하려면 바로 예스 하게 하려면 제가 횟수를 많이 늘리면 10명보다 20명이 더 좋겠죠? 10명보다 20명을 사업 설명한다면 바로 한두 명은 예스하고 결정한 사람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려면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쇼도플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내가 제품을 전달하고 한 번, 2번 만나서 미팅도 여기 와서 AP도 구경하고 또 제품 데모도 보여주고 소비자로서 편안하게 만나는 사람 그나마 좀 안면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쇼도 플랜을 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10명을 10명을 쇼도 플랜해서 우리가 1명 차단했잖아요. 그러면 몇 명을 쇼도 플랜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차단하려면 120 정답 120명을 쇼도 플랜하면 12명이 저희하고 손드는 거예요. 바로. 자 그럼 나오죠? 120명을 3달 동안의 숙제를 마치면 3달 안에 12명의 주자가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그냥 에머랄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파운더스 에머랄드까지 갈 수도 있어요. 확률적으로. 느낌 오세요? 네. 자 이게 수치입니다. 쇼도 플랜을 확률적으로 120명을 완성하면 여기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면 확률이 낮고요. 적어도 안면이 있고 제품 하나라도 쓰거나 아메를 아시는 분이거나 얼굴 한번 본 적이 있는 사람들, 나를 꾸준히 볼 수 있는 사람, 팔로우 할 수 있는 사람 대상으로 쇼도 플랜을 했을 때 그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이 바로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바로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120명을 했을 때 바로 12명이 나와요. 그러면 6월, 7월, 8월에 30명씩 9월달 30명씩 조금 더 열심히 해볼까요? 그러면 40명씩 9월달까지 4개월 동안 한다면 여기에 3명, 여기 3명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쇼도 플랜 6월에 30명, 7월에 30명, 8월에 30명, 9월에 30명, 10월에 30명 하면 3, 4, 12 해서 12명 나오겠다. 그죠? 답 나오죠? 한 달에 쇼도 플랜 30명씩 하면 3명의 결정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분을 통해서 내년에 에머랄드 갈 수 있다. 한 달에 30명 나오려면 하루에 몇 명? 하루에 1명씩 쇼도 플랜 하면 되는데 6월은 벌써 15일이 갔어. 그러니까 6월은 하루에 2명 해야 돼요. 자 그럼 하루에 2명 해서 저는 하루에 1명인데 왜 못하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못하는 날이 생기면 다음날 바로 2명. 그날도 못해서 다음날 3명. 그 다음날 못해서 그 다음날 4명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성격은 하루에 1명씩 이렇게 잘 못해요. 하루에 10명 딱 하고 그 다음날 쉬고 하루에 10명 쫙 하고 그 다음날 쉬고 이렇게 하지. 성격상. 몰아서 해야지. 몰아서. 약속을 쫙 잡고.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루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저는 하루에 1명씩 쇼도 플랜 하진 않아요. 다이아몬드 갈 때는 하루에 7명씩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미팅 쫙 앉아내라고 못하고 OSR 가느라고 못했는데 하루 막 7명씩 8명씩 해요. 자 그러면 하루에 7명 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친구 집에? 가면 1명밖에 못해요. 친구 집에 갈 때도 저는 퀸파티를 한다고 초대해야지 적어도 그 집에 한 번 갔을 때 3명, 4명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미용실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미용실 1mm만 잘라주세요. 다음 미용실 가서 1mm만 잘라주세요. 다음 미용실 1mm 나중에는요 삭발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쉬었다가 나중에는 양말 한 켤레씩 다 사러 다니면서 그 샵에 언니들이 많은 곳 언니들 한 명 한 명을 다 하면 7명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쇼도플을 할 수 있는 샵이면 개인 샵이어야 되지 이렇게 브랜드 있는 샵은 안 되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런 데 찾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났어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도 실은 다이아몬드 카운트 가더라고요. 그렇게 막 시작 몇 번 하고 나니까 카운트 가더라고요. 자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내가 수치보다 더 확률을 높이는 변수가 하나 있어요. 수치를 많이 한 사람보다 요거 많이 한 사람이 더 빨리 찾아내요. 즉 100번 쇼도 플랜 한 것보다 이거 많이 한 사람이 100번도 안 했는데 리더를 금방 찾아내고 파트너를 금방 후원해요. 후원할 파트너를 금방 만들어요. 뭘까요? 네? 초대, 또 미팅, 스폰서 연결. 정답은 뭐냐면 많이 하는 것보다 감동을 주면, 감동을 주면 그냥 100% 예스가 나와요. 저는 요즘에 쇼더 플랜을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100% 예스를 받아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아무에게나 막 수치로 쇼더 플랜을 하는 건 요즘엔 더 이상 안 해요. 이제 경험이 많다 보니까 할 자리, 안 할 자리, 해야 될 자리, 미룰 자리를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직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횟수를 늘려서 그 경험과 그 다음에 뭐랄까 다른 사회 활동으로 말하면 경력을 높이는 거죠. 경험이 많아지면 실력이 쌓이잖아요. 실력이 쌓이면 확률은 점점 높아져요. 실력이 없으면 확률이 안 높아져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에게 감동을 줬을 때는 내가 좀 실력이 모자라고 또 부족해도 그분에게 예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2월까지 에메랄드 카운트 가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지금 2월, 7월 3개월 동안 쇼도 플랜과 1대1 미팅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집중적인 만남을 가지시고 그 만남에서 테크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해서 영감을 얻고 감동을 얻는가, 어떻게 하면 영감을 얻게 할까. 그 영감이란 거 뭐냐면 이 사람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정말 이 친구 도와주고 싶어. 정말 너무 멋있어. 안내하시는 사람들이 정말 멋있네. 안내하면 이렇게 바뀌나 봐. 나한테 여행도 보내줘. 그리고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야. 나 너무 여기 오면 행복해. 여기 오면 되게 존중받는 느낌이야. 딴 데 가면 굉장히 나 무시당하는 느낌인데 여기 오면 너무 인정받는 느낌이야. 이런 느낌으로 오는 거. 그리고 나 여기서 누군가와 함께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속하고 싶어. 이런 거. 그리고 뭐 굳이 저렇게까지 나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네. 나도 괜찮은 사람이었네. 나는 별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 저렇게까지 해주다니. 나에게 저렇게까지 배려해주다니. 나 정말 존중받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감동받을 때 우리가 같이 있고 싶어 하더라고요. 내용보다 그분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힘은 여러분 각자가 유치원 때 배우셨기 때문에 다 하실 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치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정성 있고 정직하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배려하려는 마음, 이 모든 게 온몸에서만 묻어날 때, 그죠? 인사할 때도 어머 언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너무 뵙고 싶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이런 거 너무 컨셉 다르잖아요, 그죠? 아주 작은 차이로, 정말 작은 차이로 사람을 얻기도 하고 이상하게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안 붙어. 그렇게도 해요. 그래서 거울을 한번 보시고 보이는 게 다잖아요. 정말 부탁드리는데 보이는 게 다예요. 거울을 보시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목소리를 내가 녹음도 한번 해봐요. 녹음 진짜 중요해요. 전화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아니요. 글쎄요. 이렇게 받는 파트너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막 무서워요. 근데 원래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파트너들이 딱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불편해하는 거예요. 결국 남는 분은 굉장히 무딘 사람만 남아있고 예민한 사람은 다 떠나고 없어. 예민한 사람은 너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저는 알거든요. 그 목소리, 톤원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어떤 남성분이 있는데
그분이 너무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분이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다이아몬드신데 남자분이신데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전화하니까 전지 모르는 거예요. 전지 모르고 막 바쁘게 받으니까 그래서 여보세요 이러는 거죠. 그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인가? 저기 혹시 또 누구 안 세?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까랑 완전 다른 거죠. 여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원래 여보세요 이랬던 분인데 여보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감동 먹은 거예요. 어머 원래 아닌 사람이 이런 식으로 미팅 때 전화도 받고 행동을 하신 거구나. 정말 노력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실수를 하더라도 감동 먹어. 원래 여보세요 이래도 감동을 먹는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 못 당해내는 거죠. 타고나진 못했어도. 그래서 우리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쵸? 그리고 내가 정한 목표는 다 수치화합시다. 그러면 모든 게 가능해질 겁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